학창 시절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쪽에 옛날 사진도 좀 있던 것 같은데 좀 학창 시절에 좀 어떤 학생이셨고 어떤 꿈을 꾸셨고 또 그 꿈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나 또 마음가짐을 하셨는지. 사법시험 합격하고 학교가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셨거든요. 1학년 담임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학년 주임이 되셔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학교에서는 네 이름하고 이렇게 합격했다고 학교 주변에 오거리에도 걸고 학교 교문에도 붙여놨는데도 학교에 인사 안 오냐.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학교 뭐 어색하고 그렇다 그랬더니 내가 우리 이재정이라는 학생이 정말 모범생이고 정말 그랬던 친구가 사법시험 합격했으면 내가 오라는 얘기도 안 했다. 이재정이가 사법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그 행간에 감춰진 학창생활을 보냈습니다. 아, 대단하셨네요, 오늘. 언뜻 들었는데 이제 좀 겉멋만 배워가지고 보충 수업 자율학습이 참교육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보충 수업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시 등교를 해서 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되게 주체가 돼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저를 감당하느라 또 책임지시는 분들 다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신만만했던 때가 저는 대학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희몰이라는 그 풍물 동아리, 제가 학교 밖에서 이제 그러고 보충 수업 안 하고 야간 자습 안 하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 마당극단, 청소년 마당극단을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풍물이라는 게 사람의 심장을 막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경험을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막 칙하고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섭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아리를 실제 풍물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때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고등학교 때는 이제 흔하게 보면은 정말 선생님 손에 안 잡히는 문제아였을 수도 있고요. 동아리가 1대가 저였고 그 뒤에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다가 없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선거 유세하면서도 안녕하세요. 저 성화여고 나왔어요. 이래 지역구에서 안양에서 대구 성화여고의 동문을 만났는데 희몰이 후배라는 거예요. 그런 학창 시절 뭐 저 나름의 방식으로 어쨌든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또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셨겠네요. 곧잘 했던 것 같아요. 저런 게 이제 편견이라고. 그래서 주체적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 장점에서 기인된 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했어요. 저는 사법시험을 하게 되기까지도 그런 방식의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자기주도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만들어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희몰이처럼 생활하셨으면은 특히 대학 생활에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 대학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값이라든지 용돈, 책값 이런 건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해서 또 집안 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독립을 해서 지냈기 때문에 대학 졸업 때까지 제 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그 공간을 탈출하는 생존에 좀 이제 더 치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 때부터 그냥 고시 준비를 바로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이제 1998년 IMF가 오던 당시라서 모든 취업이 막히고 있었고 다른 꿈은 꿀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열중하던 것이 공무원 시험 그리고 고시였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꿈꿨던 건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기자를 꿈꿨었는데, 바꿔요, 그러면. 지금이라도요. 다시 한번 꿈꿔보게. 그래서 기자의 꿈을 꿨던 제게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뭐 좀 더 진보적 고민을 하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고민하게 됐죠. 아이러니한 건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우리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는데 장래희망을 변호사로 했다고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벌써 인생을 포기하냐고. 그래서 저는 성적 순으로 물론 법관도 가고 검사 가는 거 알겠지만, 물론 요새는 로펌은 더 성적 높은 친구들이 가지만, 저는 변호사가 꿈이어서 검사나 판사가 되라고 강요하는 건 제 인생을 부정하는 건데, 이분은 왜 성적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벌써부터 연수 생활을 포기하냐고 얘기를 해서 황당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꿈이 변호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성적이 되면 변호사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저요. 저요. 이제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또 공무원의 신분이기도 하고 이제 사법연수원을 진하게 만들어 온 든든한 제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이 의원 활동을 하고 있던 이제 박주민 의원이죠. 네, 당시에 이제 우리의 모든 고민 이제 그 밤에 술로 풀고 그러니까 멋진 고민을 함께했던, 우리가 어떤 법률가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회에 진출할 것인가를 같이 나눴던 연수생들은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탄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김영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고민을 함께했던 친구들입니다. 예. 이번에 뭐 드림팀이 구성되시겠어요? 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민변을 왜 들어갔냐는 얘기를 이제 한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민변 팬이셨어요. 인권 변호사님 이름을 잘잘잘잘 외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응당 제가 변호사가 되는 건 민변 변호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와 함께 가는 변호사들의 모임이야 라고 생각해서 다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민변을 가입한 건데요. 그래서 민변 총회에 아버지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보물에 그 아빠와 함께 있는 사진, 그게 민변 총회에 같이 갔던 사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민변 총회에 아빠가 민변 변호사님들 보러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시쳇말로 뭐야, 나이가 몇 갠데 아빠를 데리고 와. 부부가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아빠를 데리고 와 하시는데, 아빠는 역사 안에서의 그런 인권 변호사들 민변 팬이셨고, 아빠와 함께 아버지라는 말로 불러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함께 갔었고, 그 사진이 이제 공보물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영정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민변 간사였던, 지금은 제 방에서 보좌진을 하고 있던 그 친구가 이 사진에, 소위 말하는 사진을 양복에 합성을 해서, 이 사진이 아버지 영정 사진으로 쓰인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죠? 네네. 요 사진. 아버지 영정 사진으로 그 얼굴만 해서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 보좌진이 이제 지금 국회까지 와서 제가 괴롭혀드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고 아버지 죽음을 남들은 다 보고 있는 그 순간을 전 예측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던 저를 이제 영정사진, 그것도 배가 불러가지고 거의 산딸이 다 돼가던 친구가 영정사진을 마련을 해서 온 거예요. 저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 사진이고, 그런 역사인식이 있던 아버지셨기 때문에 좀 일찍 이런저런 고민을 부녀간에, 그러니까 다른 윤택함을 주시지 못했지만 어떤 역사적 고민의 풍요로움은 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에 관심 있는 후배들도 많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보면은 많이 있고 한데, 조금 준비되지 않은 모습도 있고 해서 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정치에 관심이 있다거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우리 후배들, 특히 청년 세대들. 일단 정치를 지향하면서도 정치를 터부시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치에 대한 고민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또 적극성을 띠고, 예를 들어서 저 진짜 국회의원이 꿈인데 조언을 듣고 싶어야 하고 대학생 후배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물어본다면, 전 장담하건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 이야기 경청 안 해줄, 조언 안 줄 국회의원 없다고 보거든요. 세상의 모든 선배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당차게 물어오는 용기 있는 후배들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선배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제가 같이 손 맞잡아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스스로의 한계는 물론이고 사회가 강요하는 어떤 틀 안에서
한계 짓지 말아주세요. 물론 구조적 모순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조금씩 드러내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지만 내 스스로 한계는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 건네고 싶습니다. 인간 이재정의 개인적인 꿈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아이하고. 왜 아이도 행복해야 되고 저도 행복해. 제가 변호사일 때 개인 명함이 행복한 변호사 이재정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후배들 뭐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이소영 당선인 등등한테 제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행복이 자연스레 법에도 묻어나고 다 묻어나는 건데 우리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자는 건 나타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놓치지 말자는 거에 있는 건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정도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인간 이재정으로서도 사명도 중요하고 제가 할 역할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재정이 스스로 깜냥을 알고 물러나는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가치에 제 역량이 이제는 다 소진됐다고 생각하면 제 행복을 위해서도 또 일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 이재정은 행복하자. 의원이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가서 보겠다. 그리고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가서 보는 정도면 사실은 등사도 가능해, 복사도 가능해야 되는데 필사만 가능하다고 해서 가서 필사해서 왔습니다.